예, 반갑습니다. 객관식 문제 진입하기 전에 일단 뭐 각종 조문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풀이 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 남과 한국인 여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녀는 혼인 중에 병을 출산했다. 그런데 을의 불륜남 정이 병의 생부로 밝혀졌다. 자, 그림. 갑, 을이 법률상 부부인데 혼인 중이죠. 부부인데 이제 정을 낳았어요. 혼인 중에 출산을 했다. 근데 사실은 정의 불륜남, 정의 자식의 생부자, 생부. 이랬을 때 얘의 자녀로 밝혀졌다는 거죠. 그죠? 1번 생모는 을은 병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느냐? 불안에 이제 갑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2번 아니면 진짜 생부 정을 기재할 수 있느냐? 또는 부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부미정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병은 갑의 친생자로 추정되느냐? 근데 갑이 내 친생자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근데 친생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생신고 돼야 되거든요. 그럼 출생신고를 만약에 갑이 했다라고 하면 내 자식으로 이 승인한 거 아니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승인한 다음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든요. 승인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남이 이거 인지할 수 있느냐? 내 애다 인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병의 출생신고 문제에서 새롭게 규정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요 7번 새롭게 이거 시험 나올 거예요. 규정이 뭐냐면은 자 애가 태어났는데 생모가 사망했어요. 생모가 사망하고 실제로 얘 자식인 걸로 밝혀졌죠. 유전자 검사로. 그러니까 갑은 아니 내 마누라가 바람피아가 난 애를 내가 왜 출생신고를 하느냐. 출생신고를 안 해. 그리고 얘도 출생신고 안 해. 그러면 전 시간에 봤듯이 사랑이법처럼 얘 또 붕 뜬단 말이야. 병원도 가고 예방접종도 맞고 학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출생신고를 할 의무자가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 생모가 사망했다 이거죠. 사망했고 갑남은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고 병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는 어떠한가. 자, 이게 이제 실제 사안이죠. 최근 여러분도 혼외자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혼외자 하면 뉴스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18조 직권으로 시구 운면에서 직권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할 수 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강의하면서 진행하기로 하고 민법 규정을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민법 규정. 자, 이렇게 보죠. 이렇게 844조 남편의 친생자 추정. 이 추정은 거의 뭐 간주하고 똑같습니다. 간주하고 똑같아요. 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옛날에 이제 포태라는 말을 썼죠. 포태. 이제 한글로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이제 추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해서 남편의 자로 가는 거고,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마찬가지 남편의 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을 입고 병이 태어났는데 이 출생이 200일 이후에 이제 출생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놓여진다는 뜻이죠. 200일이 칠삭둥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둘이 이혼했어요. 이렇게 이혼하고 300일이 지났어. 300일 이내 애가 태어났어.
그럼 이혼했다 하더라도 부의 자로 추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 10달 꽉 채운 거죠. 그래서 임신해서 출생하면, 요 날짜 안에 출생하면 부의 자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 사안은 이거죠. 갑을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하는데 이 사이에 이제 병이 태어났어. 근데 이혼하고 나서 300일 이내에 출생을 했단 말이에요. 출생을. 그러면은 실제로 정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 갑의 자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깨야, 이 다리를 끊고 얘가 인지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 845조 부미정이란 뭐냐? 부미정이란 것은 이렇게 추정이 중복되는 것을 부미정이라고 한다. 즉, 엄마 입장에서 내가 요도 잠자리 하고 요도 잠자리 했는데 누가 아팠지? 이게 부미정이 아니야. 이해되죠? 이거 맨날 시험 나옵니다. 그게 부미정이 아니라 이게 추정이 중복될 때 부미정이라고 한다. 자, 친생부인 846조. 부부일방은 이렇게 844조에 의해서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걸 친생부인소라. 친생부인. 이거는 2년입니다. 원래 1년이었다가 2년으로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우리 기출문제 보면 1년, 이렇게 해설에 1년 돼 있는데 이건 아니고 2년.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이거 2년 도가 돼버리면 못한다. 그 다음 친생부인의 소는 아까 봤죠, 그죠? 2년이어야 되고. 자, 한 명이 사망했어.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가 사망한 후에 친생부인을 할 때는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만 모를 상대로, 뭐가 없으면 검사 상대로 직계비속이 있어야 된다. 그죠? 직계비속이.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사안에서 얘가 이 친생부인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자가 사망했어. 사망했으면 이제 못하고 얘의 직계비속이 있을 때, 이때 요 친생부인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속 때문에 그런 거죠. 상속 때문에. 내 애도 아닌데 일로 상속 가잖아. 상속. 그러니까 안 된다. 직계비속이 있어야 된다. 조문 쪽 보고 기출문제 볼 거니까 이 조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이제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내 새끼가 아닙니다 할 때는 유언 집행자가 이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유언 집행자 뭐 개념이 좀 어렵죠, 그죠? 보통 실무상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갑이 사망을 해요. 그러면 상속인 A, B, C, D가 있잖아요, 그죠? 상속인한테 야, 사실은 이 Z가 내 애가 아니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가 이 소송해라. 친생부인 소송해라. 라고 하면서 A, B, C, D 중에 전부 다 유언집행자로 정해도 되고, 뭐 제일 똘똘한 A, 이거를 유언집행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증 받아야 되죠. 유언공증 하면서 유언집행자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 자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 친생부인. 자,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했다. 즉 얘가 죽었어. 사망. 출생 전에. 즉 임신돼 있다가, 그죠? 엄마가 이제 임신돼 있다가 애를 놓기 전에 이 아빠가 사망했다는 거죠.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뭐 이 기간 안에 사망한 때 부 또는 처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에 한하여 사망한 안날로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얘가 죽었어. 얘가 죽었는데 이제 이 와이프가 애를 낳았죠.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흑인을 낳았어. 흑인을. 그러면 이제 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직계 존속이나
그 다음에 얘의 직계 비속이 있단 말이에요. 직계 비속. 얘는 친생,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거.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할 때에는 다시 친생 부인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거, 그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때 승인할 때, 이제 그러면 사망하기 전에 출생신고 했다. 이게 승인이냐? 승인은 아니다. 아니고, 출생신고를 하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니까 이거는 승인이 아니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밑에 조문이 이제 새로 들어온 거죠. 그죠? 새로 들어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은 843 사망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 부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가 돼 있으면, 혼인중개자로 출생신고가 돼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검사 다 해야 되고, 대신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제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새로 들어온 조문이죠. 뒤에 인지도 이 똑같은 조문, 인지 청구도 똑같은 경우에요. 그 생부는 인지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에 출생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이 청구를 못한다. 이 두 개 꼭 알아두세요. 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혼인 후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모두 인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둘이 혼인해서 났어. 혼인 중에. 근데 이 혼인이 무효야. 그러면은 혼인 외자가 되는 거예요. 혼인 중자가 혼인 외자로 되는 거예요. 이제 오랜 시간에 이거 했죠, 그죠? 그 다음, 혼인 외자가 부모가 혼인하면은 혼인 중개자로 된다. 이걸 준정이라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을이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우리 결혼한다고 바로 혼인신고 다 뭐 바빠서 못하는 1년 뒤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애를 낳았어. 애를 낳다가 혼인신고 하는 거야. 혼인신고 하면 친생 혼인중개자로 봅니다. 이거를 준정이라 해요. 준정. 근데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 아빠, 갑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준정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가 사망한 경우에 857조.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비 속에 있으면 인지할 수 있다. 자, 인지랑 친생부인이랑 같이 가거든요. 규정이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아까도 있었죠. 친생부인도 직계비 속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랬죠.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 임신된 상태에서 인지할 수 있다. 자, 인지는 혼외자만 되는 거죠. 그죠? 혼외자야. 근데 얘가 임신했어, 엄마가. 배 안에 있어, 배 안에. 그때도 포태 중인 자도 인지할 수 있다. 이거 왜 하느냐?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죠? 애가 출생을 하면 인지를 먼저 해놓고 출생을 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된다. 인지 효력은 이런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유언으로도 할 수 있고 유언 집행자가 신고한다 그랬죠. 이거 인지랑 출생신고는 같이 간다 그랬고 860조 굉장히 중요하죠.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출생 당시로 소급한다.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 봤고요, 그죠?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무출판사 기출문제입니다. 출생신고 강론부터 한다 그랬죠, 그죠? 출생신고. 자, 혼인중 출생자. 잠시만요. 색깔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으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혼인중 출생자고 옳은 것은 3번인데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법무사 시험 문제죠. 그죠? 부가 혼인 전에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에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때는 아까 조문 봤죠? 이걸 준정이라 그랬죠? 준정되면 어떻게 된다? 혼인 중에 자로 된다 그랬죠. 그죠? 할 때는
혼인 외자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준정으로 수리할 수 있다. 틀린 거죠, 그죠? 성명란에 한자란, 네,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표기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혼합해서 이거. 다만 임명용 한자 제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4번 볼게요.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기본 구도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앞뒤로 나오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한국인 생부와 일본인 모 사이에 혼인 외자, 무조건 외국인 한 명 끼고 혼인 외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외자가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한국 생부가 57조에 의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5번이 중요합니다. 자, 한국인, 항상 남자는 여기 그리죠. 한국인 갑과 일본인 모 사이에 혼인 외자가 태어났어요. 병이. 그러면 이 출생신고 할 수 있느냐? 처음에 국적을 본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일본 모자 관계는 성립하고 여기 일본 국적이죠, 그죠? 그럼 아빠는 아직 이렇게 친자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일로 한국 국적을 취득 못 한다고. 국적이 없잖아, 병이. 한국 국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1국민 1호적이어야 되는데 1국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호적을 가질 수가 없어. 호적은 뭘로 갖는다? 시발점이 출생신고로 갖는다. 따라서 1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57조에 의하더라도 출생신고 못해요. 즉, 자, 일본에서 출생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생했으면 가능한데 이거 일본에서 출생하면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보세요. 선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이게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지금 이 출생신고를 못하는 거죠. 출생신고. 근데 인지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할 수 있다. 자, 이거 선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 알아두시고 인지신고는 할 수 있고 출생신고는 못하는 거예요. 자, 3번. 중혼은 취소 원인이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개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맞습니다. 그죠? 중혼은 뭐냐면 혼인이 중복되는 거죠. 자, 갑, 을이 혼인 상태인데 혼인 하면은 을이 정과 혼인을 못해요. 그죠? 혼인 못하죠. 근데 어떠한 경위로 혼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중혼이라 해요. 중혼. 그래서 이 중혼 중에 태어난 자도 혼인 중의 자로 되는 거예요. 아까 844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중혼 중에 태어나도 혼인 중의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이 사이에 태어나도 A가 태어났다. 이거 혼인 중의 자가 되는 거고. 그죠? 다만 이 후호는 취소 사유가 되고 이 전호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자, 중요한 거는 혼인 중개자가 된다. 그리고 실무에서 이 중혼이 많아요. 일부러 그 중혼을 하는 것보다는 옛날 제가 제적등본하고 우리 6.25 터지면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결혼하고 탈북해가지고 다시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봤죠, 그죠? 근데 기출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좀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X 친 거 제가 크게 고려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X 친 거 이런 거 고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자, 출생신고는
자,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거는 그냥 객관식으로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 했던 기본 구조 틀을 딱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고 기간은 신고 사건이 발생한 일로부터 기준다. 이거는 거의 다 모든 신고가 다 이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번 봤죠? 그죠? 중혼은 그죠? 소급하지 않으므로 혼인 중에 자로 된다. 이거 봤다. 그죠? 혼인 중에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된다.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3번. 부가 혼인 전에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에 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이거 준정이라 그랬죠. 그죠? 된다 그랬죠. 그죠? 다만 아빠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준정이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별거 아니잖아. 그죠? 자. 그 다음 틀린 것은 처가 혼인 성립 날로부터 200일 후에 또는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했다는 거죠. 출생했다. 그러면 출생한 혼인 중인 자와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와의 부자관계 해소는 원칙적으로 친생 부인에서만 가능하다. 그죠? 친생 추정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혼인 중에 출생했어요. 혼인 중에 출생했는데 이 혼인 중이란 것은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844조에 200일 후에 출생하거나 300일 내에 출생하면 혼인 중의자가 된다 그랬죠. 혼인 중의자가 되면 이렇게 추정된다 그랬죠. 추정. 거의 추정은 간주예요. 간주. 간주. 추정되기 때문에 이거를 깰라 그러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랬죠. 친생 부인의 소는 2년 안에 제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도가 돼 버리면 이제는 이거 못 끊어요. 못 끊어. 그냥 이래 되는 거야. 못 끊는다. 그 다음 처가 혼인 성립 후 200일 후 또는 300일 이내 출생한 혼인 중인 자라 하더라도, 자,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명백한다. 동서의 결여라 그랬죠. 이 깜빵이가 있다. 남편이 깜빵이가 있다. 해외에 가 있다. 고자다. 도저히 못 나. 이럴 때는 친생 추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럴 때는 친생자 관계 부존자 확인의 소가 있어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 이거를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친생 부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2년 이런 거 없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처가 200일 이내 출생한 혼인 중자에 대해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해소나 인지 청구해소 등 친자 관련 소송을 통해서 부자 관계의 존재가 밝혀지기 전에는 그 처의 부는 법률상 부로 하는 출생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아니죠. 출생신고하고 친생자 관계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생신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처가 200일 이내에 출생했네. 이유가 아니고 출생한 혼인 중인 자와 가족관계 등록부의 부와 부자관계 해소는 친생 추정이 안 되니까 관계 부존재로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가족관계 등록 공무원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을 함에 있어 그 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밟고 절차를 밟고 허위임이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명백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 하나여 할 수 있다. 맞아요. 살아있어야 되죠. 영혼 결혼식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살아있을 때. 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에 기한 혼인신고를 할 수, 맞아요. 그죠? 혼인신고 할 수 없습니다. 판결 받아도 신고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신고해야지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이에 사망했다. 그러면 신고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인지.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재기한 사람이 사망했다. 마찬가지. 대신에 이때는 다른 사람이 인지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인지 의무자는 아니다. 인지의 경우에도 요거하고 똑같은 법리로 가는데, 인지는 아까 유언이나 이런 것도 가능했죠. 그죠? 이런 거는,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이 신고할 수는 있다. 그 다음, 부미정 출생신고. 부미정은 뭐라 그랬죠? 844조 추정되는, 부가 중복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했죠. 그죠? 신고가 있는 경우에. 자,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신고를 기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를 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추후 보완으로, 이거는 맞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렇게 갑을 이거 이혼, 재혼 해가지고 이 사이에 애가 태어났어. 이 애매한 거야. 갑인지 정인지 애매한 거야. 그럴 때는 출생신고를 출생신고를 하는데, 출생신고를 하면은 작성 기재하잖아요. 근데 부미정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재를 못해요. 기재를 못하니까 특종 신고 서류로 편철한 다음에 여기에 딱 편철해놓고 나중에 작성되고 이제 부가 밝혀지면 작성되면 그때 부라는 기재하고 부의 성과본을 따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라. 그래서 기재를 못하고 요 특종 신고 서류 편철장에 기재한다. 한다. 기재가 안 된다. 이거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 사례들을 나중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개명신고, 가족관계 창설, 신고, 뭐 쭉쭉쭉 등록부 정정은 전자를 할 수 있다. 부모의 출생신고도 전자를 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뭐 어려운 내용은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출생신고 해야 된다. 그죠? 친생 추정이 경합되는 경우에 이게 부미정이죠.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부가 정해질 때까지 출생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해야 되죠. 뭐가. 이거 많이 나오죠. 지금. 자, 볼게요. 이런 추정이 지금 중복되는데 844 추정이 중복되는데 이거를 부미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출생신고하고 신고되면은 작성하고 기록돼야 되는데, 자, 출생신고는 뭐가 해야 됩니다. 그죠? 1번. 출생신고는 뭐가 하고, 대신에 특종 신고서류 편철장에 편철을 다 해놓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가 정해졌어요. 부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때 부란에 기재하고 부의 성과본을 따르고 이거 판결 허가 날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린다. 3번에 가족관계 등록의 46조 신고 의무자 중에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음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된다.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 혼인 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인지의 효력을 갖는 창설적 신고다. 따라서 부 이외의 다른 자는 부의 혼인 외자로 출생신고할 수 없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해요. 창설적 신고이기 때문에. 자,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의 출생자라도 인지 안 했어. 부의 성가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가분을 따를 수 있다. 자, 이거 맞죠? 근데 다만 한국인일 때 부의 성가분을 따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안 기재할 수 있습니까? 불안? 안 된다. 불안은 기재하지 못한다. 자, 혼인의 출생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요. 2번은 맨 마지막에 보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부의 동거가 없어 모가 법률상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고, 그죠?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으니까 부자 관계 다툼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에 의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844조 친생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 맞죠? 제기하여 확정 판결 받아야 하고, 친생 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2번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가족관계 등록부상 모와 친생제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은 판결 확정증명 첨부해가지고 정정 신청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와 부존재가 확인됐으니까 모의 특정 기록사항은 말소한다. 맞습니다. 그죠? 5번은 마지막에 보죠. 이거 중요한 건데, 그러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인 외자, 그죠? 혼인 외자,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 이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친자 관계 형성되는 게 아니고, 혼인 외자 출생자가 자신과 사망한 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 이제 존재한다는 판결 등본 이런 걸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로 보세요. 갑과 을이 혼외자고 출생했다 이거죠. 근데 엄마하고는 모자 관계가 성립하죠. 근데 이제 아빠와의 관계는 추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랬을 때 이 사례는 뭐냐면, 이 자녀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 한다는 판결을 받아서 이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마찬가지 뒤에 또 사례가 나올 텐데, 이 엄마가 소송해가지고 이 둘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 해가지고 불안에 기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자, 판결까지 됐는데 왜 안 될까요? 자, 이 둘 아빠와 이 자녀 이 둘 사이는 오직 인지로만 돼요. 인지. 따라서 친생자 관계 존재 판결을 받으면 안 되고,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 받아야지만 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인지 청구는 제척 기간 2년이라고 그랬죠. 친생자 관계 존부 존재 부존재 확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지 청구를 딱 하려고 하니까 2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요렇게 판결 받아 한다 이 뜻이에요.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자, 번외인데요. 제가 전 시간에 그림 많이 그렸죠, 그죠? 민법 조문을 막 읽어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생 부인, 이것도 인연이자 그랬죠. 이 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 끊어내고 싶다, 이랬을 때 끊어낼 때 친생 부인에서 그 다음 뭐 이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 자의 직계비속이 있을 때 친생 부인 제기할 수 있고 뭐 등등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끊는 거예요, 끊는 거. 끊는 것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아까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 이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그래서 존재할 경우에는 인지 청구 또는 인지 말고는 안 된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허위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것은 입양의 기능을 발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되거든요. 자, 파양에 의해서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파양으로만 되는 거예요. 파양으로만. 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이거 못 합니다. 네, 굉장히 이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민법에서도 중요하고 약간 우리 법 이론하고 조금 틀린 부분인데, 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면 파양에 의해서만 된다. 요거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자, 1번 틀린 것을 고르는 건데 1번이 틀렸습니다. 자,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 외 자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자, 틀렸죠, 그죠? 없다. 자, 보세요.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외자가 태어났어요. 병이. 자, 이거 보세요. 제일 먼저 뭘 보라 그랬죠? 국적 취득 여부 봐야 되죠. 왜? 1국민인 경우에 1호적이 만들어지고 이 호적은 출생신고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출생신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1국민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병이 1국민인가 한번 봅시다. 태어나면 엄마와 사이에 모자관계는 이렇게 당연히 성립한다 그랬죠. 근데 엄마가 필리핀 여자야, 필리핀. 그러니까 1, 2, 뭐 필리핀 국적을 취득할지 몰라도 한국 국적이 일단은 엄마 통해서는 한국 국적이 안 만들어지죠. 아빠가 한국 사람이야. 근데 요 지금 혼인 외자기 때문에 친생 추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1, 2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1이 안 돼, 1.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죠, 그죠?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2번 출생신고 할 수 있느냐? 출생신고 대상자는 1국민 1호적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에 우리가 기본 구도에는 안 나와도 제가 다른 거하고 다 똑같다 그랬죠. 자,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 애 국적을 취득해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먼저 자 보세요. 먼저 이 엄마가 이 아빠가, 그죠? 이 아빠가 애를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하면 다리가 놓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인지한 다음에 인지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인지하면 요까지 다리가 놓인 거잖아. 여기 다리가 놓여야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국적 취득 신고, 이걸 해서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떨어져야 돼. 그러면 취득 신고를 딱 하면 국적을 취득하죠. 취득하면 이렇게 통보를 해준다고.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작성해서 이제 기재해야 되죠. 그죠? 기재할 때, 자, 불안에는 이제 아빠니까 불안을 기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녀의 성가보는 어떠죠? 자녀의 성가보는 인지하면 소급표가 생기니까, 갑의 성가본을 따를 수가 있다. 그죠? 성가본을 따를 수가 있다. 그럼 뭐를 기재해야 되죠? 뭐는 알 수 있으니까, 뭐를 외국인, 흐엉, 이런 식으로 기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까지는 봤고, 그러면은, 자, 지금 출생신고는 없잖아요. 그죠? 출생신고는 없잖아. 그랬을 때, 갑이 57조에 따라서, 그죠? 57조에 따라서, 갑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죠? 하면 어떻게 되죠?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그랬죠? 인지의 소급표가 있죠. 그죠? 소급표가 있으니까 갑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자, 이때는 지금 병이 요 인지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갑을 이렇게 쓰면 두 단계를 가야 되잖아. 국적을 취득해야 된단 말이야. 국적을 취득해야 1국민이니까 이렇게 그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할 수 있으되 이 작성하고 기재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출생신고를 뭐 한다? 이럴 때는 특정신고 해가지고 이렇게 편철해 뒀다가 병이 이렇게 인지됐고 그 다음에 국적 취득하고 나면 이렇게 통보돼 갖고 이 작성되죠. 이게 작성되면 그때 기록하는 겁니다. 그죠? 이 문제, 이 케이스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번에 자 볼게요. 지우고 2번, 한국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에 혼인 외자는, 자,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혼인 외자가 태어났어요. 국적 취득 봐야 되죠. 엄마는 당연히 모자관계 성립, 한국. 한국 국적 취득했네, 그죠? 취득했으니까 1국민이고, 그 다음 1호적을 가야 되죠. 1호적은 뭐를 통해서 작성이 되죠? 출생신고. 그럼 출생신고 누가 해야 되느냐? 외모죠. 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이 되고 기재를 한다. 그죠? 자, 기재해 봅시다. 그러면은 병은 누구의 성가본을 따르고 그 다음에 불안을 기재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아직 외국인 사이에 혼인 외자기 때문에 요 친자 관계가 성립 안 돼 있죠. 안 됐기 때문에 자는 모의 성가본을 따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불안은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의 성가본을 따르는데, 자, 모가 외국인 부의 성가본을 알아. 그러면 이걸 따를 수 있을까요? can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아빠가 한국인 경우에만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놓으니까 이제 쭉쭉쭉 가는 거죠. 그죠? 3번, 부가 혼인 외자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한 때, 57조. 원칙적으로 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갑을 혼인 외에서 병을 낳는데, 그럼 이렇게 연결되고, 이건 또 땡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갑이 출생신고를 57조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이 을이 유부녀가 아니다. 유부녀가. 이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 만약에 을이 이렇게 정과 혼인 중인 관계다. 유부녀다. 그러면은 병은 등록부상 정의 친생 추정을 받잖아요. 그죠? 친생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 친생 추정을 받을 때
지금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인지 효력이 생기죠. 이거 하려 그러면 이거부터 친부하고 이걸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끊기 전에는 이걸 못 한다. 그죠? 그래서 유부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이 서류가 제출 안 된다. 그럼 모불상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불상으로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내 자식인데 왜 갑 앞으로 지금 호적이 올라갔노? 하면은 나중에 이거 없앨 수 있습니다. 자, 4번 혼인 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 효력이 있다. 맞다. 창설전 신고다. 맞다. 그래서 부 이외의 다른 자가 부의 혼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지는 간만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뜻이에요. 혼인 외자를 낳았어요. 그러면 모자관계 성립하고 땡땡땡땡 되죠. 그래서 이거 인지는 감 말고는 아무도 못해. 만약에 을이 뭐 인지를 한다. 갑 대신에 이거 효력 없는 거예요. 감만 하는 거예요. 감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닌 것은 1번 혼인 외자에 대한 생부. 혼인 외모지 외모. 2번처럼 외모. 그 다음에 3번에 출생 당시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자. 출생 당시, 출생신고 당시가 아니고 출생 당시. 그 다음에 분만에 참여한 의사. 출생신고 의무자인데 1번 혼인 외자에 대한 생부는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57조에 그죠? 57조에 혼인 외자인 경우에 엄마가 행불이다. 뭐 얘가 출생신고 안 한다. 그러면은 갑이 출생신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의무자는 아니에요. 의무자가.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밑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자,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틀렸죠? 외모잖아. 외모. 부가 아니에요. 하여야 하고 뭐 순위 따라 한다. 여기까지만 해서 1번이 틀렸죠. 그죠? 2번 부 및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 출생자는 부 및 모가 부하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죠. 둘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혼인의 자가 이제 출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생기고 쭉쭉쭉쭉 안 생기죠. 그죠? 모의 선거번호를 따른 것이 원칙이다. 그죠? 출생신고도 모가 외모고 그 다음에 기재할 때 자의 성가보는 모를 따르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부의 성가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의 성가분을 따를 수 있다. 한국인인 경우에는 부를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가분을 따를 수 있다 그랬죠.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의 출생자는 자, 부가 외국인이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죠?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혼인의 출생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엄마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해갖고 한국 국적 취득하죠. 국적 취득했기 때문에 1국민 1호적. 그래서 출생신고 가능한데 누가 한다? 외모. 엄마가 출생신고한다. 그죠? 그랬을 때 모의 성가분을 따른다. 부라는 기재 못하죠. 그죠? 그 다음 5번 볼게요. 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때 57조 인지 효력이 있다. 많이 했고 그죠? 4번 볼게요.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 이렇게 이번에 인지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연결되죠. 인지됐어요. 부의 성가분을 따르나 맞죠? 이거 이제 아빠라고 하고 인지돼 버리면 자 소급표 때문에 부의 성가분을 따르고 부란을 기재한다 그랬죠? 그게 부의 성가분을 이제 따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모 이름으로 계속 하고 싶다. 일단은 부로 바꾼 다음에 모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계속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이 허가 심판서 필요하고 확정증명 필요 없다 그랬죠? 확정증명은 필요 없다. 따르나 인지신고 시에 부모의 협의로 인하여 종전 성가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종전 성가본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 자, 제가 이 협의 부분은 정리를 안 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혼인신고하면서 성을 엄마로 따르자라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협의를 하면 계속 고하는 거예요. 고.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협의 신고하고 이혼했다가 다시 똑같이 재혼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협의는 계속 유효해요. 유효하고 애를 병, 정, 무 낳았다. 그러면 얘는 엄마 따르고 얘는 아빠 따르고 이게 안 돼. 짬뽕, 통일. 짬뽕이든 짜장면이든 통일시켜야 돼. 이거 협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출생신고 의무자. 다른 거는 다 많이 받고 4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청송교도소 우리 구독자들 많이 계시죠, 그죠? 자, 교도소에서 이제 애를 낳았어. 그럴 때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교도소장이 출생신고 해야 되냐? 아니죠, 그죠? 부모가 할 수 있으면 부모가 합니다. 우선순위 부모가 하고, 부모가 할 수 없으면은 교도소장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죠? 교도소장이. 자, 그 다음 자의 성가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렸습니다. 뒤에 5번을 볼 텐데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가 혼인할 때 엄마의 성가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는 협의 이후에 협의 당사자가 사이에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효력은 있으나, 맞죠? 여기까지는. 협의 당사자가 이혼하고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고한다. 그 다음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가본을 따르기로 협의서는 혼인신고 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 변경 안 돼. 그대로 픽스 돼가지고 고하는 거 픽스. 그 다음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에 여러 자녀의 성가본에 대하여 각 자녀에 마다 다른 성가본을 달리한다. 안 된다 그러죠? 짬뽕 짜장 통일시켜라. 그 다음 부를 알 수 없는 자란 어떤 사람이죠? 추정되는 사람이죠. 추정이 중복되는 사람을 부를 알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부미정으로 간다 그랬죠.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로 말하므로 혼인 외자 중 부의 성가본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부의 성가본을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틀렸죠, 그죠? 이 다 틀린 거예요. 그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부미정 추정되는 거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성가본을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랬죠. 단 아빠가 한국인인 경우에 국한된다 그랬습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가본을 따르고 하는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의서는 혼인신고와 별도로 접수해가지고 가족관계 등록 문서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 신고 서류 편철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이거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외국인하고 국적 취득해갖고 성본 따르고 뭐 할 때도 담당 공무원은 요거 특종 서류 신고에 혹시 이런 협의서가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라 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근데 실무상 협의하는 걸로 많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 성가본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혼인신고 시 엄마 따르기로 했는데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경우에 효력은 소멸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간다 그랬죠.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번 보세요. 여러 자녀의 성가본은 각 자녀마다 따로 협의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인지되었으나 종전의 성가본을 계속 사용하는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군면장은 자녀의 등록부상, 자녀의 성가번호는 일단 인지신고 효력에 의해서 부의 성가번호로 변경 기록하고, 여기까지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 후에 종전, 계속 사용 심판 허가서 및 이제 확정증명, 이게 틀린 거예요. 이제 이거 지워야 돼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면 종전으로 기록한다. 3번도 정확하게 이게 개정법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4번,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 중 출생자인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자녀의 성가보는, 자, 엄마도 따를 수 있죠. 그죠? 따를 수 있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출생자의 성가본이 모의 성가본으로 결정해가지고 출생신고 하였다면 그 후에 부가 귀화 등 원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죠? 4번. 엄마 성으로 따랐을 때, 그죠? 그렇다. 자, 4번 한번 다시 볼게요. 4번은 이렇게 되죠. 그죠?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혼인 중에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트라이앵글 딱 되죠. 그죠? 이랬을 때 출생신고는 갑을 그러니까 갑을 다 할 수 있죠. 그죠? 출생신고 되면 기재가 되는데, 이때 부란에 외국인이 아빠가 기재가 되고, 자의 성가보는 원래 부에 따르죠. 아리가또 광준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외국인. 이게 원칙이다. 그죠? 원칙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모의 성가본을 따를 수도 있다. 그죠? 성가본을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모의 성가본을 따랐다 이거죠. 모의 성가본을 따르면은 적법한 그 원인에 따라서 모의 성가본을 이제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성본 창설을 한단 말이에요. 성본 창설하면은 바로 지금 엄마를 따랐는데 아빠로 부의 성가본을 따른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원칙이나 뭐라고 했다. 그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래 직권으로 변경돼야 되죠. 근데 협의가 있으면, 협의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영향을 안 미치고 이대로 쓸 수 있다. 그죠? 이대로 쓸 수 있다. 다만 나중에 자의 성가본을 정정하는 신청해서 엄마 거를 없애고 이 아빠 거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구도를 머릿속에 꽉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 조금 틀린 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한 5번 볼게요. 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가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바꿀 필요가 있고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여기까지. 4번이 중요합니다. 그죠? 4번 지문이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출생자의 성가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한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자는 모가 맞죠? 왜 모죠? 출생신고 시에 자의 부의 성가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가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맞죠? 그죠? 한국인이니까 아빠가.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의 출생자는 모가 출생신고 시 부를 알 수 있더라도 부의 성을 따라 신고할 수 없다. 그죠? 이 문제 굉장히 좋네요. 3관 문제가 보면은 좋아요. 그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인 자는 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가본을 따르기로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모의 성가본을 따라 출생신고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 중이자죠. 그러면은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인 신고 시에 협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부, 모 다 따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 그죠? 그 다음 인지신고 시에 자녀의 성가본을 종전성과본으로 하기로 하는 협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면 인지하면 소급표가 있으니까 부의 성가본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중요하죠. 그죠? 이런 걸 보려 그러면 제가 아까 기본 구조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풀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냥 이제 먹을 수 있는 문제라. 그죠? 그 다음 밑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혼인 중에 출생자는 부의 성가본을 따름이 원칙이다. 그죠?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엄마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엄마를 따를 수 있다. 그죠? 따른다. 맞죠?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그 다음에 혼인 중인 자 출생자는 자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죠. 혼인 중에 태어났어요. 그죠? 다 연결됐어요. 트라이앵글 되잖아요. 그죠? 이때는 모의 성가본을 따를 수도 있고 그죠? 따를 수 있고 부의 성가본을 따를 수도 있다. 맞죠? 그죠? 둘 다 따른다. 그죠? 그 다음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한국이다. 자,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한국이다. 근데 혼인 중에 태어났다. 혼인 중에 출생자는 모의 성가본을 따를 경우에 자, 이 병이 모의 성가본을 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의 성가본 혼인 중이니까 부라는 기재하고 그죠? 부 너무 불래. 자, 다시 부란을 기재하고 자의 성가본을 모로 따랐단 말이죠. 모로. 외국인 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외국인 부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면서 성분 창설한다. 성분 창설한다. 그러면은 혼인 중이니까 그대 연결돼 있겠네. 그죠? 그러면 직권으로 변경하죠. 직권으로 변경한다. 그죠? 다만 협의서가 제출되어 있다면은 모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다. 자, 창설한 때에는 그 자의 성가본은 부의 성가본을 따르는 게 원칙으로 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가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할법원에 허가를 받아 이것도 맞네. 그죠? 근데 뭐가 틀렸지? 뭐가 틀렸지? 3번이 틀렸다고 돼 있는데 잠깐만요. 3번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애매합니다. 그죠? 자, 그 외국인이고 한국인 혼인 중에 출생자가 자 모의 성가본을 따른 경우 이게 아마 협의가 됐다고 본 것 같아요. 협의서가 제출했다고 한 걸로 봤을 때는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요 보세요. 협의가 되면은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간다. 자, 이 부분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자, 잠깐만요. 이거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전에 자, 다시 잠깐만요. 아까 우리 이 사례에서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인 자 국적, 출생신고, 성가본, 불안기재 해서 추후에 기하해가지고 성본 창설한 경우 자 직권으로 경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요 예규 밑에 보면 요 2번에 자의 성가본 경정 절차 해가지고 가번에 부의 성가본을 따라 경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이제 요 부분인데요. 가항에도 불구하고 가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모가 혼인신고
협의에 의해서 자녀가 모의 성가본을 따르기로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모의 성가본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하여 자녀가 부와 다른 성본 따를 경우에는 자녀의 성본을 경정하지 아니한다. 협의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밑에 경정은 뭐 이렇게 창성신고할 때 바로 한다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 파트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건데, 좀 더 정확하게 그 기재를 하려고 그러면 좀 협의에 따라 요 문장을 풀로 써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원체 직권으로 경정하고 일단 직권으로 경정하고 허가에 의해 가지고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협의서가 제출됐다 라는 걸 해서 모의 이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 풀 때는 이 문제가 나오면은 조금 유의해 가지고 보세요. 자, 계속해서 자의 성본 변경제도 이 부분은 이제 좀 쉽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죠? 자의 복리를 위해서 성본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라류 가사비송에 속한다. 맞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15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동의가 있어야 된다. 미성년자 15세 이런 거 없고 미성년자인 경우에 동의받아야 된다. 성본 허가 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 고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확정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확정 전문가 필요 없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이제 출생신고의 기재 방법,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으로 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출생자의 부, 아빠 가족관계 증명서에 드러나는 출생자의 형의 이름과 같은 이름 사용하면 안 되죠.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이름이 똑같은 거 출생신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명미정, 아직 이름을 안 정했어. 철학관 이름 안 정했어.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그 다음에 추후보완 하는 거죠. 이름 지으면 추후보완. 자, 이름에 한글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자 그 다음에 광준 이런 식으로 다 혼합할 수 있습니다. 자수에는 자수 제한이 있습니다. 자의 수 5개. 김, 수완무, 거북이야 이렇게 이름 못 짓는다 그랬죠? 성 빼고 5개. 그 다음에 임명용 한자 제한은 이름에만 되는 거예요. 성가본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름에만 제한이 있을 뿐이다. 자, 이런 거 그렇게 안 어렵죠, 그죠? 다음 틀린 것은 자 5번이 틀렸거든요. 자, 출생신고 후 상당한 기간 15년이 지났다. 이제 출생 후 15년이 지났어요. 그때 출생신고 이제 하는 경우에 임명용 한자 제한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이건 취지는 뭐냐면 임명용 한자를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옛날에 임명용 한자가 따로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오래된 거는 임명용 한자 벗어나도 무관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적 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 이름 썼는데 그때 임명용 한자가 아니었다, 그죠? 취득할 때 뭐 하여튼 임명용 한자 제한을 안 받는다. 자, 수반 취득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가족이 없는 경우에 수반 취득자의 자녀죠. 성가본은 부 또는 모의 성분을 따를 수 있으나 그 이름은 해외 원지음으로 기록해야 한다. 아르가또 강중 기억나시죠? 그죠? 그것처럼 똑같이 간다.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이자. 그럼 누굴 따른다? 부의 성가분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분할의 신분등록부에 게재된 외국시 이름을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여도 수리하여야 한다. 자, 그죠? 예외죠, 예외. 4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국적회복 통보서에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이름이 있어요. 그때 그게 기재된 경우에 수리해야 하고,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 사용하던 성명은 등록상변증명서에 소명되어야 되고 임명령 한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이 문제의 전부 다 포인트는 임명령이냐 예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죠? 4번 보세요. 임명령 한자를 벗어난 한자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돼갖고 수리됐단 말이에요. 수리되면 기재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그렇게 기록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안 받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문장이 좀 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딴 걸 안 보고, 옳지 않은 것은 이제 2번이 틀렸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특정 등록 사항란에 출생 연월일, 그림 기억나시죠? 란에 현지 출생 시간을 기록하고, 일반 등록 사항에는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돼 있는데, 이제 환산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현지 출생,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환산이란 것은 이제 없다. 그 다음 출생자의 이름이 수련인 경우에 이 련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이, 유, 리, 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중요하죠. 출생신고 접수할 때 임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신고인이 그대로 접수할 것을 고집하면 그대로 수리해갖고 접수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에 혼인 중에 출생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모 또는 그 밖에 출생신고 의무자 이거 외국인 아빠를 포함한 거예요. 작성한다. 맞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출생신고 기할은 준 애죠. 그죠? 다리 밑에서 주었다. 뭐 이런 거죠. 자, 1번에 민법 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를 정하여 할 때는 이때는 언제죠? 이제 844조의 추정이 경합되는 경우 출생신고는 뭐가 해야 되죠? 그죠? 아까 기출문제에서는 뭐의 출생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해서 틀린 문제 기억나시죠? 그죠? 뭐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편이 행방불명, 장기간 해외, 사실상 별거, 교도소 수감 등 동서의 결여가 없을 때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해야 된다. 그 다음 교도소에서 이제 출생이 있었다. 근데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교도소장이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부가 별거해서 처가 부혜자를 포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므로 부부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관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생자로 추정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기약, 버려진 아이 발견한 사람은 경찰 공무원은 24시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자, 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생신고는 끝났고 인지신고 파트인데요. 인지신고 보고 나서 좀 쉬었다가 저 뒤에 국제결혼하는 거 다시 국제 출생신고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